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벌써 한 6번째 이야기가 들어가네요. 오늘 이야기는 신뢰감을 키운다는 거예요. 신뢰감을 키운다.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희망을 갖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치료였잖아요. 근데 희망을 가지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의심 없는 믿음이 이 희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뭘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믿으라고 하면 뭘 믿으라고 해야 되느냐? 요걸 오늘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신뢰감을 키운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또 2가지 토픽을 할 거예요. 첫 번째 토픽은 뭘 믿으냐? 7가지 건전한 신념을 믿으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면의 예지라고 하는 이 챕터, 이 토픽을 할 거예요. 2가지 토픽. 그래서 신뢰감을 키운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그거에서 7가지 건전한 신념에 대한 신뢰감을 키운다. 그 다음에 내면의 예지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복습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 볼까요? 계속 이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전 단계 복습을 한번 하면 한번 또 보도록 하자고요. 5강에는 2가지 토픽을 했어요. 스트레스란 무엇인지, 또 병의 은혜에 대해서, 병에 걸리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토픽 중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와 암의 은혜, 병에 걸리는 의미, 그리고 이제 종양심리학이라는 심리방정식이라고 하는 종양심리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새로 이름 붙여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쪽에서는 제가 못 들었었는데 유럽에 간 통합의학 하는 곳에서 가보니까 암 환자나 이렇게 병이 잘 안 낫는, 표준의학으로 잘 안 낫는 경우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가 같이 곁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보는 그런 병원들이 유럽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있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환자를 볼 때 반드시 따라오는 환자가 종양심리 전문의가 따라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표준의학 하는 항암하는 의사, 뭐 방사선하는 의사, 수술하는 의사만 우리가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드시 종양심리를 먼저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명의 의사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양심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도식이라고 걔네들을 표시하는데, 심리도식이라고 해서 이건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요. 근데 이게 이제 도식이라고 하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바꿔봤다고 그랬죠. 방정식이다. 심리에도 방정식이 있다. 이걸 잘 풀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건전한,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하나 쉽게 알아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암 환자의 어떤 감정의 방정식이 있다. 그 감정 방정식이 바로 종양심리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병 진단 딱 받는 순간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앞으로 뭐 누가 암에 걸릴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딱 받는 순간 첫 번째 4가지 단계, 4가지 반응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첫 번째 단계가 총 맞은 것 같은 충격, 그런 느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고, 2번째가 멍한 상태가 돼버린다고 그랬어요. 3번째가 왜 나한테? 이게 왜 나한테? 4번째가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은 거의 대부분 사람한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그랬죠. 자신을 보호하려는 어떤 본능에서 나오는 방어기전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상태가 좀 상당 기간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한 3일 정도 이 속에서 계속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오래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2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은 또 마찬가지 4가지의 공통적인 어떤 하나의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악몽 모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전 모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막 도전에 내가 삶에서 직면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꾸 받아들여지는 거죠. 3번째가 인생의 장애물 모드라고 해요. 이제 내 인생에 이거 장애물이 왔다, 엄청난 장애물이 왔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4번째는 아직도 멍한 상태, 계속 그냥 멍한 상태로 있고자 하면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악몽 모드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암하고 안 싸운다, 부정적 감정하고 싸운다.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절망, 분노, 뭐 이런 자책, 죄책감, 뭐 배신, 우울감, 막 이게 막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러면서 자기 힘을 그쪽에 뺀다는 거죠. 피곤하고 아주 소모적인 싸움을 시작한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종양의
성장과 그리고 죽고 사는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종양심리학 쪽으로 접근을 해서 찾아본 거예요. 하나의 방정식이더라 이게 라고 하는 거죠. 이 단계가 이제 또 지나고 나면은 이 불안하고 뭐 했던 단계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잠복해버려요. 숨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면, 1, 2년 지나면은 이런 감정들이 숨어버려가지고서 어디에 잠재의식 속에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진단받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암, 스키마가 또 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덫으로 갖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걔가 이제 올라와요. 평상시에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죠.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이 전공을 하지 않은 의사들이 제일 힘든 것이 환자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물어보다가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암 환자가 전 스트레스 전혀 안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혀버려요. 그냥 끝. 왜 스트레스 없는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그 암을 치료하는 우리 의사들한테도 똑같이 이게 애로사항이라는 얘기를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하여튼 본인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니까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죠. 잠재의식 속에서. 그것을 옛날 사람들은 제7식, 제8식, 아레아식이다. 그래서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아레아식이 그냥 숨겨져 있어가 안 올라오면 괜찮은데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은 이게 올라와 버려요. 그쪽으로 막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길랑길로 간다고 그 길이 그냥 이미 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 쪽으로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튀어나오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우리는 생각하냐. 모르니까. 남편 때문이라고. 부인 때문에 그렇다고. 또 거기다가 조금 마음 공부한 사람들이 전생 때문에 그렇다고. 사주팔자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계속해서 얘기할 건데요. 하여튼 이렇게 숨어있던 스키마가 돼서 그 다음에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게 올라온다. 근데 외부 자극은 어떤 것이냐? 그걸 우리가 이제 그게 바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극이. 그래서 그때 어떤 자극이냐면은 7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7가지 자극이 들어오는데 어떤 제일 흔히 많이 오는 자극은 여러분도 다 경험할 거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누구? 가장 가까운 사람, 부인하고 남편, 응? 부인 아니면 남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걸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응? 왜 그 사람 때문에 자극이 돼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난 거니까. 응? 하여튼 중요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어떤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그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스트레스의 기원이 되고 원인이 되는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인간관계. 그 다음 두 번째 관계되어 있는 자식들, 그 다음에 부모들, 형제들. 하여튼 이렇게 또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제 일요일 날 했는데 어느 한 분이 강의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울으시면서 들을 정도로 그분이 이제 질문하기를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분의 스트레스 자극 요인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나이가 드셨는데 자기가 암에 걸린 걸 가지고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 악몽만 꾸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어제는 하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그렇게 와서 그거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하여튼 두 번째는 아이나 부모 이렇게 되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이것도 요즘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더 힘들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막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 속에 잠복돼 있던 것이 그게 자극 요인이 돼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구나. 네 번째가 경제 상황. 경제 상황 가지고서 또 가장 또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서포트에 관한 거,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 뭔가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한테 뭔가가 막 이렇게, 그 서포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스트레스 자극 요인이 된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가 서포터 관계였고, 여섯 번째가 노화 관계. 자기의 모습을 쳐다보고 또, 응? 아이고, 또 이렇게 유방암 같은 경우는 자기 모습 쳐다보고, 이거 가지고서 또 한쪽이 또 이제 수술해서 절제를 했거나 하면은, 응? 또 그거 가지고서 혼자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뭐 이런 것들, 자신의 모습에 영향을 끼치는 것 때문에 유발요인이 오더라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이 일곱 번째가 제일 큰 놈이에요. 일곱 번째가 배신의 체험이에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체험일 때 정말 부정적 감정이 많이 올라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게 일어난 일 자체보다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내 마음의 어떤 문제가 이미 부정적 감정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배웠고요. 그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병을 가장 그 성장을 막 시키게 하고 또 생사를 가르게 하는 이 부정적 감정 중에서 가장 큰 놈이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움. 공포감이라고 하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절망감이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자책감이라고 그랬고요. 네 번째 감정이 불안이라는 감정이었고요. 여러분들, 불안은 뭐 암이 있건 없건 우리가 많이 이렇게 평상시에 생활을 하시면서 갖고 있는 감정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종양이나 병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분노의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꾸로 좀 이건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세계 평균인데 분노의 감정이 제일 높지 않나. 이렇게 화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막 긴장하고 살아. 응? 툭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속에서 이렇게 꽉 차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감정.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죄책의 감정. 일곱 번째가 우울감, 비탄함,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었죠. 하여튼 이런 부정적 감정에 의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올라올 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이 문제를 해결 안 하시면 병이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병이. 신체 증상으로 그만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병이라는 거예요. 특히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신체 증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 표현이다.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그냥 방정식 나타나듯이 이렇게.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해결할 방법이 있겠죠.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모두 일어난 일, 사건 자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발 요인이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는 부정적인 어떤 내 신념이 있다. 내 생각이 이미 속에 깔려 있다. 그 사고방식이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신념, 부정적인 불건전한 우리가 신념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런 신념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또 했었어요. 하여튼 이 삶의 덫에 이제 쌓여서 다시 어떤 자극에 의해서 계속 올라오는 방식이 이어지는데, 그러면 두 가지 우리가 마음의 특성을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과거에 났던 길이었어, 그게. 그래서 길랑길로 계속 가는 것을 바꾸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한 대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불건전하게 해서 불안으로 안 가 있으면 불안으로 가 있든지 아니면 불안이 아닌 다른 쪽에 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마음의 특성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불건전한 사고라고도 얘기하고요. 불건전한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깊숙이 들어있는 불건전한 그곳에서 건전한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3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참든지 아니면 확 질러버리든지 요 두 가지 길밖에 몰랐는데, 이 새로운 길이 하나가 발견되면서 정답이 나와, 방정식의 정답이 나온 거예요. 심리 방정식이 그래도 돼버린 거. 어떻게? 제3의 길, 알아차림, 관찰한다 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건전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거다 라고 했는데, 한번 들었다고 이게 금방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이 얘기 들어도 지난번 들은 거하고 또 오늘 들은 거하고 또 좀 또 다르게 또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스키마가 생성된다. 어떤 건전한 스키마가 생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암의 은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암의 은혜로 가장 많이 든 것이 애정이나 배를 느꼈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두 번째가 노라고 뭐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노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죄책감 없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 많이 드는 것이 병의 은혜로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느낄 수 있었다. 그것도 행복이 뭔지 이제 조금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것들을 암의 은혜로 표현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는 그 자기 자신의 시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벌써 여러분들은 은혜를 좀 입으신 거야. 이렇게 월요일 날 2시에 이렇게 바쁘신데, 응?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얻으신 거야. 이게 이제 병의 은혜다. 병이 없었으면, 내가 괴롭지 않아, 힘들지 않았으면 여기 들어오겠어요? 어디 가서 술 먹거나 어디 가서 뭐 열심히 일하거나 하셨겠지. 그래서 이제 병의 은혜 네 번째, 마지막이 자기 자신의 시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병의 은혜로 들었다라고 얘기했죠. 하여튼 이름으로써 진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그런 시간에 내가 몰두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탐구까지도 깊이 들어가 보니까 마인드 바디 아니라 스피릿까지도 탐구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 알 수 있다, 뭘 하고 싶다, 뭐 이런 기쁨과 행복을 찾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깊숙이 내 삶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암의 은혜라고 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병을 암의 은혜로 이렇게 아는 것을 갖다가 건전한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병에 대한 어떤 부정적 감정, 병에 대한, 암에 대한 어떤 부정적 감정, 그 신념으로 우리가, 내가 쳐다봤어요. 과거에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 암이 왔어. 응?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프기 위하게 왔어. 응? 이거 나를 막 힘들게, 나를 괴롭히게, 이거 재앙이야. 막 이렇게 받아들이지. 나 막 죽이려고 이게 온 것 같아.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 부정적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프고 진짜 괴로운 거야.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부정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소모적이죠. 그리고 인생 참 괴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감정 속에는 항상 그 부정적인 또 감정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초조, 뭐 분노, 뭐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감정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한번 바꿔봤어요. 암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불건전 신념을 건전한 신념으로 딱 바꿔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암의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무슨 의미로 왔다고요? 이렇게 살지 마. 좀 행복하게 살아. 좀 더 정직하게 살아.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본성으로 좀 돌아가 라고 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을 때는 건전한 신념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될까요? 건전하게 받아들이니까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병의 은혜다. 병이 공격자가 아니라 본성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메신저이다. 지금 내 밸런스가,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어. 응? 뭐에 막 탐진치에 막 해갖고 막 물질에 끄달려 다니고 있다. 그 본성으로 돌아가 봐라. 행복으로 돌아가 봐라. 라고 하는, 지금 내 이런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어. 이걸 한번 돌려봐. 라고 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신체적인 고통을 가져오면 정신적으로, 그래서 병의 은혜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배워봤어요. 하여튼 나 자신을 어떤 존재하기 위한 중요한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어. 이거 되돌려주세요. 라고 알려주는 신체의 피드백 작용이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괴롭게 하게, 나 이거 괴로워서 막 힘들어, 어려워, 막 불안, 분노 막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건전한 신념과 건전한 신념을 갖는 차이점인 거죠. 그 건전한 신념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정적 감정이 지금, 불건전한 이 생각과 불건전한 이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올라와. 너무 두려워. 지금 불안해. 막 화가 너무 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걸 우리가 이제 수치로 한번 또 측정을 한번 해본다고 그랬어요. 몇 이하? 예, 7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7 이상이 되면은 해결하는 방법과 7 이하일 때 해결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7 이상일 때는 이것을 건전한 사고로 빨리 바꿔야 돼. 지금 바꿔야 돼. 바로 그 자리에서 바꿔야 돼. 이 바꾸는 작업을 또 이야기할 건데 7이 기준이 뭐냐면 제가 강의하는데 안 들려. 지금 막 그 생각만 나. 막 불안하고 화나고 막 그런 생각만 나는 거예요. 거기에 막 함몰돼 있어갖고 막 거기 누가 얘기해도 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이건 7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 밥 먹을 때도 자꾸 생각나. 옆에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 그러면 이미 7 이상의 부정적 감정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잠잘 때 자꾸 떠올라갖고 막 꿈에 막 악몽이 떠오르고 막 이렇게 되면은 빨리 바꾸셔야 돼. 그건 바로 부정적 감정에 내가 지금 현재 휩싸여 있다는 걸 알아차리시고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부정적 감정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게 올 수 있어. 지금 이런 일에 외부 자국에 남편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 라고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빨리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그리고 빨리 건전한 사고 방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 이건 이제 8강에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바꾸는 방법은 그래서 그것은 이제 빨리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걸 빨리 잊어버려 나중에 또 잠복돼 버려. 그래서 빨리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써서 해결하는 방법을 뒤에 이제 제가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지난주에 할 때 그냥 소미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들어갔는데 나머지도 다 전염됐어. 불안한 감정이 막 두려운 감정이 다른 분도 전염돼서 그분 한 분을 빼서 저하고 여기 바깥에 남아서 한 30분 정도를 한번 이걸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7에서 7. 제가 볼 때 8, 9예요. 막 계속 울으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난대. 그냥 그 생각만 자꾸 난대. 그래서 8, 9였던 것을 30분 동안 하고 났더니 한 3 정도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이제 뭔가 후련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본인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본인께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 하는 걸 되게 쉬워요. 다른 사람 해주는 것은 사실 본인 거 하는 게 제일 힘든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빌리프 워크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7 이하인 경우는 7 이하예요. 그냥 뭐 자꾸 가끔 한 번씩 생각나고 이렇다면은 빨리 또 마찬가지 알아차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알아야 바꿀 수 있죠. 알아차림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아, 올라올 수 있네.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에요. 내려놓는 연습이에요. 계속 내려놓는 연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구상에 아무도 생각을 갖고 해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그래서 걔를 그냥 내려놔 버렸더니 수없이 그냥 내려놔 버려. 올라오면 내려놓고 올라오면 내려놓고 해버렸더니 안에서 그걸 해결하는 지혜가 내 안에서 나오더라. 내 안에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림 명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호흡 알아차림 명상을 집중적으로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호흡 알아차림 명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정적 감정으로 가 있는 스키마로 쌓여 있는 것을 건전한 쪽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지금부터 했더니 미래에는 그냥 올라오면 그냥 사라져 버려. 내려놔 버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스트레스와 병의 은혜에 대한 어떤 대체적인 내용이었고요. 하여튼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것을 우리가 건전한 신념으로 삼아야 되는지 이 7가지를 공부하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갈 거예요. 신뢰감,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키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토픽이 7가지 건전한 신념을 키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7가지 건전한 신념. 이걸 이제 우리가 의심 없이 믿으면은 그냥 희망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그냥 올라오게 돼. 내 속에서 그냥 싹 트고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거지. 희망이 싹 터서 올라오니까 당연히 기쁨도 같이 올라오겠죠. 기쁨이 쌓이니까 다시 또 행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거꾸로 알아갖고 바깥에 가서 막 행복을 찾고 있어. 막. 이 행복을 찾는 하나의 그 행복이 계속 쌓이니까 안에서 나오는 행복감이 올라오니까 편안함이 오고 편안함이 오니까 릴렉스가 나타나고 이게 순서예요. 방정식이에요. 그냥 하나.
인과 페노릴렉스가 일어나니까 내 몸에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가 어떻게 알아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연치유력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치유가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 이 7가지 건전한 신념, 요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하여튼 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냐면, 수많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똑같아요. 묻고 또 물어요. 병원 와서도 묻고, 사이먼 선생한테도 수없이 물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하면 이런 불안, 분노,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집착을 하지 않고 마음의 편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모든 환자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고는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희망. 병 상태가 아무리 나쁘고 막 확률 통계가 어떻든 간에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뭐 어떤 표준의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가능성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그게 우리가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심 없이 믿는 것이 희망이라고 했는데요. 하여튼 뭐 통계, 뭐 확률, 뭐 이런 거 관계없다. 왜냐? 그것은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신체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암 방사선 수술로 확률을 얘기한 것이었지, 이게 몸 전체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마인드 스프릿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또 희망스러운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치유라든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통계 확률에서 표준의학 통계, 현대의학 통계 확률에 다 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사이먼 선생이 직접 한번 해보니까 생명 연장은 물론이고 삶의 질에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 40%의 말기암 환자들이 생존하더라. 뒤에까지 전혀 문제 없이 살더라. 5년 생존율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편안하게 오랫동안 자기 수명을 다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의학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희망이 있다. 나의 건강으로 길을 걸어가서 완전히 건강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신념, 이것을 우리가 희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희망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면 의심 없이 믿었을 때 무엇을 7가지 신념. 7가지 신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신념이요. 7가지 건전한 신념 중에서 첫 번째 신념이에요. 우주 자연 모든 물질은 물질에 대한 어떤 건전한 신념이에요. 물질을 보는 데 건전한 신념. 두 번째가 생명에 대한, 인생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건전한 신념. 세 번째는 우리들 마음, 생각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건전한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삶의 목적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에 대한 건전한 신념은 여러분 배우셨죠? 삶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체험하고 행동을 해야만 내 속에 뭐가 된다? 길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일은 옛날 길로 가버려. 다시 내가 왜 사는지 몰라. 그래서 삶의 목적은 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을 계속 삶 속에서 길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건강에 대한 신념이에요. 건강에 대한 신념. 뒤에 또 공부를 할 거니까. 여섯 번째가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 일곱 번째가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 이 7가지 건전한 신념이 여러분들이 길이 나면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남편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끄달려 다니고 흔들리지 않고 딱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을 딱 잡고 있더라. 기준이 서더라. 뭐 이런 개념인데요.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주, 자연, 만물, 물질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에요. 모든 물질에 대한 건전한 신념. 이걸 옛날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뭐 사이먼 선생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인류 역사가 생기면서 계속 축적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더니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 감정이 사라져 버리더라 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 성주 개공한다고 그랬어요. 성주 개공, 이룰 성자, 성주. 우리가 뭐 어떤 것들도, 어떤 물질도 이루어 놓은 것은 쭉 머물렀다가 무너져 버리더라. 그래서 공으로 가더라.
어느 분이 저한테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해요. 공이라는 것만 암 환자분이에요. 자기는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공이라는 것만 이해 못하겠다. 이것만 저 가르쳐주면 선생님 제자로 들을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그래서 선생님 공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요. 마음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는데. 예, 공은 너무 심플한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내가 집착을 해버리니까 영원할 것 같이, 이게 무슨 뭐 실체가 있는 것 같이 영원할 것 같이 붙잡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건전한 신념. 즉, 결국 공이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인데 어디를 붙잡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전한 신념으로 계속 우리 스스로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신념이에요. 영원할 것 없다. 붙잡고 그거 가지고서 막 이렇게 지나가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이 막 그걸 착각하고 막 붙잡고 막 안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괴로워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여튼 우주 만물은 그게 자연법이에요. 자연의 법칙대로 그냥 굴러간다. 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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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할 뿐이다. 라고 하는 너무 애쓰지 말아라. 이것이 자연법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허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시더라도 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일을 해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게 집착하지 않고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몸에 배게 만든다 그러면은 하여튼 릴렉스하고 행복이라는 걸 잊지 말고 몰입해서 신명나게 살면서 이걸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고요. 두 번째가 모든 생명에 대한 건전한 신념인데 이거 자연법이잖아요. 생로병사 한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못 가가지고서 막 붙잡고 몇 년씩 그냥 집에서 이렇게 막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하여튼 생로병사 한다는 거 그걸 딱 내려놓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건전한 감정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언젠가 우리가 죽는 거라면 생로병사 병도 그냥 당연히 이게 자연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 언젠가 죽는 것이라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행복을 체험하고 당연히 죽어야 되죠.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신념이기도 한다. 하여튼 이게 불건전하게 빠져버리면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이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이 뭔가 막 집착하고 붙잡고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불건전한 감정이 생겨나는 거죠. 특히 두려움 같은 감정은.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막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막 애쓰지 마라. 끄달려 다니지 말아라. 이게 그냥 자연법이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이게 건전한 신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생각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에요. 생각.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많이 올라오게 되죠. 또 현대인들이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르마리를 너무 하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건전한 이 신념은 어떤 거냐? 이건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생주이멸한다. 과거에 했던 분들은 생겼던 생각은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생각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게 바뀌고 막 계속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나오는 걸. 두려움이다 그러면 끊임없이 두려움이 막 오는 걸로 불안하면 불안이 막 계속 하루 종일 되는 것 같지만은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 생각을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바뀌면 몇 번 바뀌냐면 5만 번 바뀐대요. 하루에 5만 번이 바뀐대요. 근데 그게 막 자기는 그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아. 막 자기 함몰돼 있어가지고 매몰돼 있어가지고 끄달려 다니기 때문에 불안이라든가 5만 번 이미 바뀌고 있어. 5만 번이.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5만 가지 생각한다. 이게 5만 가지 생각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과학이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생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루에 어느 정도 생각이 뇌파를 걸어놓고 뇌에 사진을 찍어보고 했더니 놀랍게 4만 9천 몇 가지예요. 평균적으로. 이게 실제 이게 논문이 나와요. 야,
야, 옛날 사람이 왜 5만 가지 생각을 했을까? 10만 가지라고 안 하고, 응?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건전한 생각은, 그 생각이란 놈은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놈이야. 금방 내 사라지는 놈이야. 붙잡을 거 없어, 그거. 어떨 때 괴로워요, 우리가? 그 하나, 한 가닥 올라온 불안이라든가, 부정적 감정 올라왔어요. 그걸 붙잡고 계속 그냥 거기에 그냥 길이 내버렸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건전한 신념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한번 배워볼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생각에 대한 어떤 건전한 신념. 어떤 거 있죠?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올라오면 내려놓고 올라오면 내려놓고 수없이 올라오면 내려놓고 올라오면 내려놓고. 하지만 7 이상이 돼가지고서 그 함몰돼 있어. 거기에 빠져 있어. 자기가 막 계속 막 그 생각이 계속 막 영원히 그 생각이 안 없어지고 날 것 같아. 괴롭죠. 엄청나게 괴롭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빌리프 워크를 해라. 빨리 빌고 써보라 이거예요. 그게 어떤 놈인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써봐도 괜찮아요. 다음 강의 전에도 그거 올라오면 왜 올라오는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쭉 한번 써보는 이런 것을 써보고 한번 바꾸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의 건전한 신념. 건전한 신념은 삶의 목적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한번 들으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삶의 목적, 지금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삶의 목적?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세계 공통이라고 얘기해요. 삶의 목적은 행복하려고 태어났지 불행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여튼 행복해지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을 탐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삶의 목적으로서 중요한 신념이다. 건전한 신념이다. 그렇게 살으셔야 돼. 그래야 그게 몸에 배지, 몸이 기억해가지고서 그런 스키마, 좋은 스키마가 형성돼서 어떤 일이 생겨서도 잊지 않고, 내 삶의 목적은 행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 깊숙이에 그 길이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집착과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자신을 배려하면서 행복을 추구한다. 이게 네 번째 건전한 신념입니다. 이 신념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뒤에 계속해서 해볼 거예요. 자, 이제는 다섯 번째 신념입니다. 다섯 번째 건전한 신념은 건강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에요.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챕터에서 배웠었잖아요. 건강이란 무엇인지, 그 건강이 뭐라고 하는 신념, 건전한 신념이냐. 원래 본질적으로 우리는 건강했어. 건강한 존재였어. 그냥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본성이었어. 그런데 거기서부터 멀어졌어. 그래서 삶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와.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건전한 신념은 이거예요.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신념이죠. 이러한 신념을 이제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강이다 그러면은 이 암 환자의 함정이 빠지기 쉬운, 가장 쉽게 암 환자들이 함정에 빠지는 신념이 이 신념이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몸속에 있는 암세포만 사라지면, 암세포만 사라지면 여기 함정에 빠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강한 사람도 5천 개씩 생기잖아요. 어떤 건강에 대한 건전한 신념, 어떤 거? 건강이란 신체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인, 또 심지어 사회적인 면도 온전히 양호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죠.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거나 암세포가 없는 것을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표준의학을 하고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은 뭐의 프로라고 그랬어요? 병의 프로라고 그랬잖아요. 그 병을 그 활용해도 중요해요. 하지만 건강에 대한 프로로서는 공부해야 될 게, 저도 마찬가지 표준의학을 하는 한의사지만 공부해야 될 게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누가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건강의 프로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는 신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전한 신념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큰 병원 가서 머리 꼭대기부터 해가지고 맨날 검사해가지고서 있냐 없냐 막 거기에 그냥 그걸로 암의 치료에, 어떤 병의 치료에 핵심을 잡지 마시고 내 삶이 행복한지 아닌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조금 더 신명나게 살고 기쁘게 사는 이런 것들이 건강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여기 심어 놔야 돼요. 이게 이제 5번째고,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신념을 이제 평상시에 키워 놓으셔야 되고,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한번 배웠지요. 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병을 치료하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에요. 암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라고 그래요. 암은 뭐라고요? 은혜다라고 하는 이 신념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먼튼 치료의 1번이에요. 1번.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 암은 은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돼야만 여러분들이 병 때문에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을 더 키우지 않는,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암은 신체적 측면에서는 재앙이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암은 배려심 있는, 뭐라고요? 메신저다. 지혜를 주는 메신저다. 라는 이 신념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왔을까? 이 의미는 뭘까, 나한테? 이걸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병에 대한 건전한 신념입니다. 뭐라고요? 병은 행복하게 살아. 좀 더 기쁘게 살아. 이런 것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병은 은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념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6번째 신념이었고요. 7번째 신념은 마지막이에요.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에요. 이 챕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왜? 이 두려움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 길이 나 있어서 그래요. 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은 너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생각, 사고, 부정적인 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게 되면 병을 치료하는 그 힘이, 암을 치료하는 힘이 거기에 딸려 있더라 라고 사이먼 선생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가 죽음에 대한 신념이죠. 6번째 병에 대한 신념과 7번째 죽음에 대한 신념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이 강의에서 똑같이 또 한 번 했었잖아요. 뭐예요? 건강에 대한 것도 배웠지만은 기쁨 리스트를 한번 써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속에 깊숙이에 건전한 신념을 하나씩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은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이 신념이 우리를 삶을 자유롭게 할 거냐, 긴장한 삶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아주 중요한 신념이 된다. 이걸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끝이야, 안 죽을래, 패배야, 이거 죽으면 끝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신념이거든요. 이건 항상 우리한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 애들도 다 힘들어질 거고, 너무너무 우리 딸도 어떻게 될 수 없고, 우리 가족은 다 힘들어질 거고, 막 매우 힘들어질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이거에 대한 어떤 건전한 신념을 갖는다고 해서 빨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부정적인 신념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암의 성장을 급속들이 키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는 연습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하여튼 누구나 한번 다 죽는 거야. 죽기 전에 내가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지금을 더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신념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과연 뭐 하면서 살면 될까? 내일 죽는데 남편하고 싸워요? 부인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내일 죽을 건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 제일 파워풀하다. 이 병을 치료하는데 이걸 건전함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가장 파워풀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몸에 에너지가 그냥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뒤에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한번 보도록 해요. 특히 죽음에 대해서, 왜 이 프로그램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사는 거 얘기해도 끝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 그거 생각하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삶이 행복하신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삶이 행복한지 한번 되돌아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게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 건전한 신념에 대해서 사이먼 선생님이 수십 년 임상을 해가면서 이런 신념들이 건전하냐 불건전하냐에 따라서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더라. 우리는 그런데 뭘 찾아다녀요? 더 좋은 물질을 찾아다니고 더 좋은 뭘 찾아다녀요. 중요해요. 그것도 좋은 물질들, 좋은 약들 드시면 좋은데 그것만큼이나 이런 건전한 신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사이먼 선생님이 수십 년 임상을 하면서 얻어놓은 결론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건전한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봤는데요. 7가지의 건전한 신념, 결론을 얘기하면 이 불건전한 신념을 7가지 건전한 신념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게 바로 마음의 편안을 찾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기쁨과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여러분들의 치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이런 신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여튼 이 건전한 신념을 갖고 있게 되면은 행복을 느끼게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릴렉스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건전한 신념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가지 건전한 신념을 한번 알아봤어요. 불건전했을 때와 어떤 건전했을 때 우리가 우리 신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이런 시간이었어요. 건전한 신념을 키우는 요 작업을 여러분들하고 계속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거 한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건전한 신념이 내 몸에 이렇게 몸이 완전히 기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신념 작업을 계속 하게 되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신념이 여러분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 와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7가지 건전한 신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이제 7가지 건전한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배워봤고, 이 프로그램 전체가 7가지 건전한 신념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면 아마 7가지 건전한 신념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길을 하나 내는, 이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길을 내는 하나의 큰 도로를 내는 하나의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조금 더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잠시 후에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 갈 건데 2번째 토픽인 내면의 예지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토픽으로 한번 또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한번 배워볼 거예요. 내면의 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작용,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편안함을 또 찾을 수 있는지, 이 건전한 신념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잘 쉬었다 오도록 하시죠. 15분 뒤에 뵙니다.